레바논 대통령 조셉 아운은 화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대면 회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외교 회담에 대해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한 달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 방위군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이후, 그리고 최근 북부 전선에서의 긴장 고조 이후 양국의 대사를 각각 초청해 만남을 주최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역사적인 기회라고 표현했지만 즉각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사란이 이번 역사적인 회담의 의미와 앞으로 기대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레바논 당국자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일하는 중임을 압니다. 우리를 이 순간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뒤에는 여러분 중 일부가 휴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의 사건을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 30년의 역사는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닌 과정이며 하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키길 바라는 역사적인 모임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워싱턴 주재 대사 예히엘 라이터와 레바논의 미국 주재 대사 나다 하마드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는 1993년 이후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첫 번째 주요 고위급 교섭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큰 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둘 다 이란이 지배하는 점령 세력인 헤즈볼라로부터 레바논을 해방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대사는 예비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레바논 언론에 피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휴전을 촉구했고 레바논 전역에 대한 완전한 국가주권 보장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사는 날짜나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또 다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평화 조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안보 분야와 민간 분야 등 모든 측면에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은 조화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길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의가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동안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북부 이스라엘에 드론과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 방위군 담을 감행했습니다. 휴전이 없는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와 그 지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것이며 내전의 위협이 들이온 가운데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하려는 의지에 대해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권과의 협상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협상은 무의미하며 이러한 논의는 레바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입장을 협상 불가에서 직접 협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레바논 내부 합의 없이 누구도 레바논을 이런 길로 이끌 권리가 없으며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베이루트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스라엘군은 당분간 레바논 영토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루트가 이 압박을 혼자 감당하게 두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베이루트의 인도적 지원과 레바논 분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프 국가들과 함께 레바논의 재건을 위한 절실한 지원을 미뤄왔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레바논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물론 휴전조차 단 한 번의 회의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이어진 금기를 깨고 그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권이 마침내 레바논 국가의 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스라엘 레바논 평화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더 많은 반응과 통찰을 위해 지금 워싱턴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연구원 후세인 압둘 후세인 씨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대면 회담에 대한 선생님의 통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들 간의 첫 직접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마침내 베이루트를 주권 정부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1983년 이후로 미국은 레바논을 다른 국가들의 대리 역할을 하는 나라로 대우해 왔습니다. 그것이 아사드 치하의 다마스쿠스이든 아사드 이후의 다마스쿠스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헤즈볼라를 지배적인 세력으로 대우했고 더 나아가 레바논에서 어떤 일을 관리하고자 할 때마다 테헤란과 상대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베이루트가 이스라엘과 직접 양자 대화를 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어른스럽다고 판단한 것은 오랜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그 이후로 양측이 무엇에 합의하든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훌륭한 시작입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코 루비오, 그 회의의 중심에 있는 국무장관인데요. 이 사안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회의들에 누가 참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나임 카심은 레바논이 전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회의가 의미 없다고 했고 그것은 회의가 열리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셉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 대사를 회의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통찰을 나눌 수 있나요? 이것은 헤즈볼라와 나임 카심이 국가의 개념이나 선출된 정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대화와 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무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레바논 내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자기들만의 일을 따로 하고 누구도 그들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시에 헤즈볼라는 선출된 정부, 물론 타한 대통령도 선출된 의회에 의해 선출되었고 정부 자체도 같은 선출된 의회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온 쪽에는 온갖 종류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반면 자기 민병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6건과 레바논 헌법, 그리고 레바논 정부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말하길 당신은 정당하지 않으니 누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물론 오늘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의 회담 이후 이스라엘 대사가 프랑스는 외교적 노력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협상에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의 그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부 전선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데 누가 관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프랑스에 관해서라면 대사님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프랑스는 레바논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는 테헤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레바논을 지렛대로 이용해왔습니다. 프랑스는 대체로 레바논 정부보다 헤즈볼라 편을 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제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레바논 정부나 레바논 군대에 실질적으로 어떤 원조나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미국 외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대화에 누가 참여해야 하느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리야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도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앙카라도 협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이 레바논 정부가 주권을 가져야 하고 이스라엘과 양자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레바논의 국가 이익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또는 스스로를 중견국이라고 부르는 다른 어떤 지역 국가들과도 다르다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후세인 압둘 후세인 씨, 항상 귀중한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워싱턴에서 생방송으로 연결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예비역 중령 요나탄 콘리케츠,
전 이스라엘 방위군 국제대변인이자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선임기자 오웬 알터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할 내용이 많고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탄, 동시에 저는 지금 막들은 북부 전선 전반에서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평가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후세인이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잘 된다면 앞으로 길고 도전적이며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레바논 국민들과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협상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폭력을 사용해서 레바논 지도자들이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리에서의 시위와 폭동이든 레바논 지도자들을 겨냥한 암살이나 살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좌절감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이 과잉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군사력을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하게 행동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레바논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맞이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레바논 정부에게도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제로 촉진하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실행 측면에서 그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24년 말 휴전이 채택된 이후 오늘까지 헤즈볼라를 실제로 무장 해제할 수 있는 1년의 시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질문, 그러니까 이 평화 협상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진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에 의해 무장 해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시작될까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시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는 안보와 이란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의 손에서 무기가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레바논 정부가 증명해야 할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 이 지역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진전 가능성을 보자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오늘 저녁 몇 시간 안에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해 가능한 휴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부전선에 대해 섣불리 결론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회의가 지금 이 시점에 열리는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하지만 주로 미국이 주도하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이스라엘도 외교에 기회를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연히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이런 회담이 성공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며 이를 방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요소는 이란입니다. 이란인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과 이스라엘, 헤즈볼라, 레바논 간의 상황을 연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분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구분은 이스라엘이 유지하고 지켜야 할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구분입니다. 지금 미국의 압력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헤즈볼라가 그곳에 무장한 채로 적대적이고 이스라엘인을 죽이려고 하며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로켓과 드론이 발사되는 한 레바논에서 휴전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앞서 다시 발사됐습니다. 오웬,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나선이 정확하게 언급한 것처럼 헤즈볼라가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와 이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내각과 그 외부에서 휴전을 추진하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북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베니토? 중기적 안보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데 장기적인 안보는 말할 것도 없죠. 네타냐후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극복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 압력이 있다면 안보 내각은 따를 수밖에 없고 네타냐후는 정치적 후폭풍을 관리해야 합니다. 프랑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주재의 이스라엘 대사 예히엘 라이트가 마이크 바겐하임의 질문에 프랑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고문인 오페르 브론슈타인에게 연락해 그의 반응과 그가 우리에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양측 간 회담 준비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담과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첨언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레바논의 주권과 물류 및 정보 지원을 포함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하세요.